그래서 푸는 방법은 외워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컨트롤 F. 그 다음에 1번에 바드럼이라고 있죠. 그럼 바드럼 친 다음에 뭐를 찾으시냐면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 바드럼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그거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드럼 밑에 대손충당금 있고 미수금 밑에도 대손충당금 있어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밑에도 대손충당금 있고요. 선수금 밑에만 대손충당금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기억을 하셔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외운 방법, 또 하나는 이해, 또 하나는 컨트롤 F. 그 다음에 4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우리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에 세 가지 있었습니다. 계속기록법, 실지재고, 조사법, 혼합법.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수량이 아니고 단가예요. 그래서 개별법. 2번에 있죠? 선입선출법. 3번에 있죠?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 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실지재고 조사법 쓰면 총평균법.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매출총이익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49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앞쪽에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타임 발행 자기합수표.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일단 남이 발행한 수표는 뭐라 그랬죠? 현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1, 2번은 안 돼요. 1, 2번이 되려면 내가 발행한 수표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우리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요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20만 원이죠. 그래서 건물 20만 원에 수선비 10만 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그게 중요한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앞으로 잘 나와요. 자본적 지출일 때 뭘로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일 때 뭘로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50번. 50번은 죄송한데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답을 좀 만들게요. 두 가지로 볼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단기매매 증권이면 1번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면 3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단기매매증권 살 때 부대비용은 900번 때 수수료 비용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매입 시의 부대비용은 뭐라 그랬죠?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이 나오면 수수료가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에 그래서 뭘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매매증권 나오면 뭐 기억하셔야 돼요? 수수료 비용.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 때. 요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51번. 51번의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2번에 보시면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이렇게 됩니다. 비유동 부채가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은 1년 이상, 그 다음에 유동은 1년 이내.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 다음에 5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 채무. 그리고 빈 공간에 요거 좀 적어 주십시오. 뭐 적으시냐면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더하기 받으러음,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더하기 지급업.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외상 매출금하고 지급어음. 그 다음에 5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조부문.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번 가장 정확한 것은 상호 맞고요. 단계는 직접과 상호의 절충 맞고요. 배분순위 순서 단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가장 번거로운 건 상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적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A가 나왔지만 내일은 B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론은 계속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분계하고 다르게 분계는 뭐 나오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론은 말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 설명드릴 때 좀 길어요. 분계는 좀 짧게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분계는 계정 과목 싸움이라. 그 다음에 5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T자인데 우리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이렇게 느려. 그래서 T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거기 보시면 기초 원재료 얼마예요? 기초 원재료가 5만원, 단기가 15, 기말이 5. 그러면 재료비는 15만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오늘 이상한데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기초 제공품 10만원, 좀 전에 재료비 15 나왔죠. 그 다음에 노무비 10, 그 다음에 경비 없으니까 빼고 간접비 5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5만원,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죠. 35. 정답은 3번. 그러니까 T자하고 공식 못 외우면 계산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우, 저 계산 문제가 안 풀려요. 계산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고 그냥 공식을 못 외워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계산 문제 100은 아니지만 90%는 공식이나 T자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질문 잘 하십니다. 거기 내용에 보시면 지금 저거 두 개는 안 했죠. 기초 제품하고 단기 매출은. 왜 안 했냐면 쓸모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다 써야 되는 것만 주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는데 주는 걸 골라내는 것도 시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안 풀리시면 T자나 쓰셔서 꼭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55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총. 어디에다 밑줄 치시라고요? 총. 그래서 총 나오면 짧은 거예요. 제공품이 우리 그때 외울 때 두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근데 이것만 갖고는 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총이 100, 기초가 15, 그 다음에 기말이 얼마예요? 25만원.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90. 그 다음에 제품까지 가셔야 돼요. 왜냐면 제품의 매출원가가 있거든요.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아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90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이 거기 보시면 10. 기말이 얼마요? 20. 그리고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얼마 부족해요? 80.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계산 문제 잘 못 푸시는 분들이 그 공식이나 이런 거 기억을 잘 못 하세요. 그래서 공식 같은 거 기억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 갔냐? 요소별. 우리 초반에 외운 것 중에 이거 있었습니다. 원가의 3요소.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래서 정답 2번. 제공품. 요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가는 몇 요소로 되어 있다고요? 3요소. 그 다음에 5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그래서 개별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은 싼 거.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개별로 가장 적합한 거죠.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가장 비싼 거 선택하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의 조선업입니다. 왜냐면 조선이 뭐죠? 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배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그러니까 안 나와도 그거 관련된 거는 항상 기억을 하세요. 왜냐면 오늘하고 내일하고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 나왔다 그래서 안 외우고 있으면 또 내일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온다지 이게 나온다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5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종합. 그냥 57번하고 58번하고 묶을게요. 어차피 두 개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은요. 58번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제조 지시서.
지시서는 어디예요? 개별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59번은 어저께 우리 기억하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주소는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외우실 거면 정확하게 외우셔야지 이거 어설프게 외우거나 아니면 단축해서 외워갖고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간혹 가다 보면 이해는 합니다. 작성 연월일을 날짜라고 외워놔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시험 때에는 작성 연월일이냐 공급 연월일이냐 이거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워주실 거면 정확하게 외워주셔야지 어설프게 외우면 시험장 갔었을 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험은 애매하게 주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0번은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왜 1번이냐면 요게 이제 세번 문제가 있는데 앞에 잠시만 봐주시겠어요? 네, 요게 1번인 이유는 우리 저기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제가 1번이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3번이요. 네. 1번은 딴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 전에 해도 20일 전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 법에서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20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10일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다음 달 10일은 이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 그래서 이번 달 거는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래서 10일짜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세금계산서 발행이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전송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11일까지는 발급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발행이 1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송은 아무리 늦어도 몇 월 며칠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다음 달 11일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발행이 10날까지니까. 그래도 날짜 관련된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 워낙에 잘 내는 편이에요. 원래 날짜 관련된 거는. 그거 좀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61번부터 75번까지 풀어보세요. 3시 40분이 아니지. 2시 40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죄송한데 거기 복식 부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최근에는 부기라는 용어를 잘 안 써서 최근 시험 문제에는 복식 회계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복식 부기 또는 이제 복식 회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복식 부기, 복식 회계예요. 근데 왜 복식 부기로 해야 되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혼자 볼 게 아니고 같이 볼 거잖아요. 그래서 원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 원칙에 맞춰서 처리하는 걸 복식부기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대차평균의 원리 맞아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재산의 모든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데 5가지로 기록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비교하여도 기록의 정확성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2번 수량 결정 방법. 우리 수량 결정 방법의 계속 기록법, 실지 재고, 조사법, 그 다음에 혼합법.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63번은 이거는 외워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요.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말 재고액이 기말 재고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말 재고액이 비교적 시가에 가까운 최근의 원가로 평가되는 방법은 정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것 뜻은 아셔야 돼요.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는 거죠. 그래서 옛날 거 먼저 팔기 때문에 최근의 거는 남아 있어요. 최근의 건 뭐 하고 있다고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최근의 원가. 그래서 최근에 산 게 남아 있는 거. 요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거는 말뜻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거는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6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후입선출법. 그래서 아까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오는 걸 먼저 파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지문에 50원에 25개. 그래서 지금부터 요 50원을 뭐 할 거냐면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1250원은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매출액 물어봤으면 그냥 1250원이면 끝인데 물어본 게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거기 지문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후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셔야 돼요. 어떻게 파셔야 되냐면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야 돼요. 언제 거 먼저 판다고요? 나중에 들어온 거. 그래서 뭐가 나중에 들어왔나 봤더니 요게 나중에 들어왔어요. 5월 20일 거. 그래서 5월 20일 거에서 20개 팔면 됩니다. 그래서 20개에 40원이니까 800원. 근데 우리는 총 25개를 팔았잖아요. 몇 개 팔았어요? 25개. 그래서 5개 곱하기 그 다음에 5개는 30원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30원. 그래서 150원. 그래서 정답은 950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 그래서 밑에 거부터 팔면은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위에 거부터 팔면은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후입선출법만 이걸로 바꾸세요. 무슨 법으로요? 선입선출법이라고 생각하시고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그때부는 위에서부터 25개 파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곱하기 20원에서 200원. 그 다음에 8개 곱하기 30원에서 240원. 아니다, 죄송합니다. 맞구나. 그 다음에
7개만 더 팔면 돼요. 몇 개만 더요? 7개. 왜냐하면 총 25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7개 곱하기 35원에서 245원.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685원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입선출법이었으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이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6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어권. 우리 무형자산 외운 적 있었었죠. 그래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시 기억해 주시고요. 식별 가능. 영어권은 자가창출 안 되고 유상취득만 인정.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모요, 관리비.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은요, 기업 실체와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식별할 수 없으면 영어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영업권이라는 건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으로 돈 주고 사는 거, 유상취득 맞고요. 영업권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론은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직원들도 인적 자원도 좋아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6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부채. 그래서 이렇게 종류 물어보는 건 그냥 무조건 여기 가서 하는 겁니다. 여기 가셔서 컨트롤 뭐야? F. 정답은 2번이에요. 선수금. 여기 있죠. 선수금. 유동부채.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1번의 선급금은 당좌자산. 정답은 2번이라 그랬죠. 가지급금도 당좌자산. 그 다음에 4번의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예요. 근데 이거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시면은 편하게 답 찾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6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익잉여금.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에는 두 가지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뭐여? 적립금.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주식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컨트롤 F로 찾으시면 4번 나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암기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기억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68번. 요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저희 이거 결산 때 나오는데 아직 저희 시작은 안 했습니다. 요 파트는.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근데 왜 1번이냐면 앞에 봐주시면요. 1번인 이유는 우리 그 계약금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계약금 나오면 선급금하고 뭐 있다 그랬어요? 선수금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리나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고 거기 정답이 1번인 이유는 손익의 그 선급금은 뭐 하는 데 쓰는 거라고요? 계약금 주고 받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아직 그 파트는 저희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 그 다음에 69번에 고정비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있는데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 일정, 단위당 고정비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래서 고정비 그러면은 일정하게 나가는 돈을 고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임차료예요. 왜냐면 임차료가 월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월세 매일 나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총.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요. 뭐냐면 우리 총 나오면 총 나오면은 짧은 거 쓴다 그랬죠. 그래서 제공품 제조 원가 명세서 작성할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이 100만원이래요. 그래서 총 100. 그 다음에 기말이 25.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제공품 말고 제품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안 되면 두 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두 개 그릴 건지 그런 거 판단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제품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이런 T자 문제들은 암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기초 제품이 10,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80, 그 다음에 기말이 20. 그래서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90. 그래서 여기도 90. 그러면 기초 제공품은 15만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7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조부문. 그래서 보조부문 나오면 맨날 이거 적습니다. 보조부문 배부 방법. 그래서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으세요. 직접,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은요. 용역수수가 중요하지 않대요. 안 중요하면은 뭐예요? 직접.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슷한 거 풀었었는데요. 7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원가 3요소. 그래서 원가에 몇 요소요? 3요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이 됩니다. 외주 가공비 없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요. 7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종합원가.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 하실 때 종합은 저렴한 거 할 때라고 아까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품종 소량 주문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지시 제조지시 작업원가 공정 완성품 환산량 배부가 중요 기말 제공품이 중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합이죠. 종합은 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싼 거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누가 싸죠? 네, 거기 보시면 유리병이 저렴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매입세 공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공제 찾으시면 안 돼요. 불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공제되는 거 종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를 외워야 된다고요? 불공. 그래서 접대비, 업무 보관,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데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면세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저기 토지라 안 되고요. 4번에 일반 영수증은 안 됩니다. 우리가 공제 받으시려면 꼭 뭘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증빙. 그래서 증빙에 4가지 있다 그랬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하나만 알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아니세요. 지금 보신 문제는. 그 다음에 75번 요거는 이해하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저번에 한번 지나가듯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세금 계산서는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사업자. 택시는 소비자가 탑니다. 그래서 1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거기 보시면은 소매업도 소비자가 갑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세요.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도매업이랑 소매업이랑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소매업자니까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거기 소매업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단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행 가능.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실 때 딱 법만 만들고 끝나면,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만들면 좋은데 꼭 뭐가 있냐면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있냐면요. 원래 그 소매업자는 주로 소비자가 오는데 간혹가다 사업자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때 달라고 하면은 그때는 발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저도 이거 이제 회사 다닐 때 대형마트 있죠. 대형마트 대부분 소비자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영수증만 주는데 그 사업자들은 거기에서 영수증 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따로 요구해서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요구하면은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또 90번까지 시간 드릴 겁니다.